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문화의 시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오후에 배우 윤석화 씨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제 1세대 연극 스타로서 고인이 우리 문화계에 남긴 발자취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과거에 연극하면 윤석화 씨가 떠오를 정도로 한국 연극계 최대 스타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고 1980년대 우리나라 이제 소극장 전성시대가 막 열릴 때 그 소극장 연극 시대를 또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후배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는 또 배우로서만 이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극장 운영도 하고 연극 매체 운영도 하면서 연극계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예. 또 뭐 아이들 그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또 큰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했고 굉장히 다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한국 대중문학의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인이 남긴 발자취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화 씨가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도 연극 토카타에 우정 출연을 할 만큼 무대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계에서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윤석화 씨가 1975년에 꿀맛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983년에 신의 아그네스 이걸로 이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신의 아그네스가 당시에 굉장한 화제작이었었고 윤석화 씨가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고 주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뭐 최장기 공연 최다 관객 동원 그런 기록을 세웠었거든요. 예약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연극계의 활성화에 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거든요. 뭐 아가씨와 건달들, 뭐 명성, 황후, 딸에게 보내는 편지, 뭐 덕혜 옹주 등등등 많은 작품을 하면서 연극 팬들한테 윤석화 씨가 선택한 작품은 믿을 수 있다. 믿고 보는 배우. 네. 그렇게 또 자리를 잡기도 했었고 윤석화 씨가 그렇게 또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원숙해지면서 한국 연극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후배들한테는 또 이게 이 길잡이가 되면서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또 연극계 발전을 위해서 연출이라든가 뭐 제작자라든가 굉장히 폭넓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후배들한테는 하나의 사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뿐만이 아니라 또 제작과 연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또 후배 양성이나 또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일단 직접 본인이 제작을 했거든요. 네. 제작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여러 후배들을 캐스팅을 해서 이제 작품을 꾸려 나가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연극 활성화하면서 후배들 양성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뮤지컬 연출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예 소극장을 본인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소극장 정미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수많은 뭐 연극인들이 터전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이 공연계를 다루는 월간지, 월간 객석의 발행인으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연극계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왔던 큰 거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앞서 2003년과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아들과 딸을 입양을 하셨습니다. 입양 문화 개선에도 힘을 쓰셨다고요? 예, 그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아기들을 해외 입양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있어 왔는데 좀 과도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좀 전통적인 사고방식 그게 많이 남아있어 혈연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너무 조금 입양이 금기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화 씨가 본인이 공개적으로 두 아이를 입양하면서 이제 입양아 지원 자선 콘서트도 열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입양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연예계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크게 미쳤던 그러한 이제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국 연극사에 이렇게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만큼 또 윤석화 씨 별세에도 문화계 안팎의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주사이모 관련된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이 논란을 낳으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박나래 씨에 이어서 샤이니 키 씨까지 이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연예계 뭐 불법 의료 문제, 약물 문제, 이른바 주사, 링거 문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도 여러 번 터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박나래 씨와 연관된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연예계의 일종의 조금 고질병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최소 이 사건은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진실을 밝혀나가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우리나라 연예계의 이런 불법 의료나 약물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박나래 씨 관련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처음 폭로가 나올 때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여러 유명인들이랑 뭐 알고 지냈거나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처음에는 박나래 씨 한 명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키 씨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뭐 유튜버 입짧은 해님 등등이 쭉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서 그럼 이게 이 확대되는 양상이 여기서 그칠 것인지 앞으로 뭐 더 확대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 역시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활동 중단을 택했습니다. 다만 다이어트 약이나 링거 의혹은 부인을 했어요. 붓기약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입짧은 햇님 씨도 기존에 뭐 키 씨와 유사한 이제 해명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알게 됐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도 이제 속은 것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의사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받았고 그리고 내 집으로 주사이모 그때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왕지를 온 적은 있지만 내가 주사이모 집으로 간 적은 없다. 그리고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것이 아니라 붓기약을 받았었다. 요렇게 일단은 해명을 한 상태인데 다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입짧은 햇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요번에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본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리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파악한 결과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명을 하게 될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뭐 생방송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유튜버에서 그걸 통해서 자세한 해명이 나올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 연예인들과 이제 유튜버들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작 이 논란의 당사자인 주사이모가 SNS에 이 연예인들을 향해 분노를 드러내는 글을 남겼어요. 약간 나만 죽지 않겠다 이런 식의 글이었는데 이게 또 추가 폭로로 이어질지 또 파장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거든요. 예, 그 일명 주사이모의 SNS 프로필에 심상치 않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보인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뭐 분칠한 것들과 친해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나만 뭐 XX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든요. 전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근데 다만 분칠한 사람이라는 게 연예계에서 흔히 연예인을 가리키는 속어로 쓰여왔고 그렇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들이라고 했던 그 연예인들이 지금 다 내 탓만 하고 나한테 속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잘못은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뭔가 분노를 지금 터뜨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이런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추측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측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나만 죽지 않겠다는 식으로 앞으로 폭로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그건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계속되자 과거에 방송인 전현무 씨가 차량에서 링거를 맞았던 방송 화면이 다시금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생기자 방송인 전현무 측에서는 즉각 좀 이건 불법 시술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그 영상 캡처 사진이 막 퍼진
퍼진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박나래 씨 관련 폭로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차량에서 링거 맞는 듯한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 보고 차량에서 맞았으면 불법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막 그때 터졌었는데 이번에도 전현무 씨가 차량에서 맞는 듯한 이제 그 캡처 화면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몰래 링거 맞다가 찍힌 게 아니라 방송 화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불법 활동이라고 본인이 인지를 했으면 그게 방송에 찍히도록 그렇게 대놓고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현무 씨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불법 시술이 아니었다. 2016년에 그때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당시에 촬영 일정이 바빠서 부득이하게 그런 형태로 링거를 맞았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 해명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더 뭐 조사를 해보든지 뭐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연예인들이 촬영 일정에 쫓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그렇게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주변인들이 많이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시술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면서 뭔가 불법과 합법 사이에 경계선을 오가게 전현무 씨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예계 문화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좀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확산하고 있는 불법 의료 의혹 앞으로도 파장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 논란 3년 만에 활동 재개를 시사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론의 반응이 좀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이게 음주운전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무리를 빚고 너무 쉽게 돌아오는 것 자체도 요즘에 대중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더군다나 음주운전이면 대중 정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번에 곽도원 씨가 3년 만에 이제 사과를 한 거거든요. 과거 사과를 못한 이유가 그때는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저의 잘못 앞에서 제대로 뭔가 섣불리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앞서서라고 이제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활동에 앞서서라는 얘기는 앞으로 활동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문이면서 동시에 활동 선포문 같은 느낌이 되다 보니까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마치 활동을 지금 막 뭐죠? 그러니까 공지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거는 이게 상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에 이어서 넷플릭스 글로벌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죠. 흑백요리사 시즌 2가 연일 화제입니다. 방송 전에는 백종원 씨 출연으로 좀 구설이 있기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큰 타격은 없는 모양새예요. 이렇게 화제 몰이에 성공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백종원 씨가 주연인 무슨 관찰 예능이다라고 하면 핵심인 백종원 씨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흑백요리사의 주인공은 백종원 대표가 아니라 그 요리사들이거든요. 요리사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그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음식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고 시청자들이 와 저거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요리가 많이 나오는가 이게 프로그램 핵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백종원 대표 논란이 조금의 뭐 부담은 될 수도 있었겠으나 어쨌든 흑백 요리사들이 수없이 여러 명이 나와서 뭐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아마 프로그램에는 큰 타격은 없었을 것 같고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백종원 대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요리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대표에 대한 소개도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CEO에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그 지난 시즌에는 백종원 대표 소개할 때 최고의 CEO라고 그렇게 소개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심사위원이라고 네.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서도 최고의 CEO라고 소개를 하기에는 백종원 대표의 회사 경영 관련 논란들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최고의 CEO라고 하는 순간 그럼 회사 경영을 어떻게 했는데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논란으로 또 이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는 백종원 대표의 회사 경영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백종원 대표는 그냥 심사위원으로만 나오는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를 심사위원 그렇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흑백요리사 시즌 2는 시즌 1과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이제 제작진들이 얘기를 했는데 네.
요리로 끝까지 가보자라는 게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사위원들의 스타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출연자들의 사연이나 그런 것보다는 요리라는 기본 그 핵심 정신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것 같고 이게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작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심사위원의 경력, 뭐 논란, 뭐 우리나라 여러 요리사들의 경력 이게 아니라 요리 그 자체니까 여기서 그 요리를 많이 이제 선보였을 때 그게 굉장히 국적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한류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번 프로그램은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음식에 집중하자 그렇게 아마 제작진이 전략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와 문화의 시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